오늘은 교재 남명조식 언어의 분석 3장에 있는 남명의 신명사도와 언어구조에서 선생의 심성구조를 현대언어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쇼실의 언어구조와 빗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선생의 신명사도에서 태일군을 말로 보아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쇼실의 언어구조를 살피기 전에 신명사도에 나타난 선생의 심성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밝게 표시된 것이 각 위치에서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맨 위에 태일군이 있습니다. 태일군은 사람이 가진 마음의 총체적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총체적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실현되었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간에 실현되어 마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포함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태일군 아래에 총재가 있습니다. 총재는 마음이 실현되어 아직 머릿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마음을 일반적으로 말이라 하고 나오지 않은 마음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17세기 숙종 때 우리나라 정치가이며 소설가인 서포 김만중 선생은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에 가락이 붙으면 가시문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경우의 말입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의 신명사명의 마지막 구절에 마음의 소리는 메아리 같고 그 자취는 인장과 같으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소리가 일어 생각으로 있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는 메아리처럼 흩어질 것이나 그 생각은 다시 마음속에 인장처럼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마음은 구간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머릿속에 있다가 다시 마음속에 저장되기도 하는데 신명사도에서 총재는 마음이 실현되어 그러나 밖으로 나오지 않은 머릿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총재 아래에 성추가 있습니다. 성추는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있는 마음입니다. 선생의 신명사명에 성추 출납이 있고 그 주석에 세분 택선 치지라 써두었습니다. 성추는 총재에서 세분되어 마음이 출납하는 자리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도 심성구조에서 마음의 하나입니다. 성추 아래에 백규와 대사구가 있습니다. 사물의 세계로 나온 마음입니다.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온 마음입니다. 이도 심성구조에서 마음의 하나입니다. 성추와 백규, 대사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 앞 시간에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곧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마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둘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주로 언어 철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동아대학교 국문과 하치근 교수는 그의 논문 언어학적으로 본 불교의 언어관 9쪽에서 말과 마음의 관계는 대개 셋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말은 마음에서 실현된 생각이 말을 도구로 하여 사회적 교섭을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를 도구관이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불완전하니 말 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마음을 가지는 경지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심의 경지에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은 마음과 마음은 이론적이라는 관점입니다.
말이 뜻을 낳는 동시에 뜻이 마음의 모습을 낳는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일체관이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치근 교수는 위의 논문에서 전통적인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대체로 일체관을 취하면서 말보다는 마음을 앞세운다고 합니다. 셋은 말이 마음을 이끌어 생각을 형성해 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형성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하고 말합니다. 각 개인에 있어서 말이 올라 그 말로 사람다운 마음을 가꾸면 그런 사람이 모인 나라는 오르고 거꾸로 말이 내려 사람다운 마음을 가꾸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는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 사람을 오르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 것으로 말이 그 사람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의 관계는 이렇게 도구관, 일체관, 형성관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체관과 형성관은 구분은 되나 나누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말과 마음이 같다는 일체관의 관점이 있어야 형성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의 관계를 크게 나누어 말과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관점과 같다는 관점으로 나누고 같다는 관점은 말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말이라고 보는 일체간의 관점과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형성관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대개 D의 관점에 섭니다. 원시 유학의 공자도 주역에서 말을 닦아 거성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보면 D의 관점에 선 것이 분명합니다. 남명 선생의 경우도 신명사도나 신명사명과 그 주석으로 볼 때 D의 관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많은 언어 철학자들로부터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쇼시르의 언어 구조를 살펴보고 뒤에 다시 신명사도에 나타난 남명 선생의 심성 구조를 빗대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쇼실의 언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마음은 말이라 하였습니다. 말은 보는 각도에 따라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마음속 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신명사도로 볼 때 구간을 통하여 성각 밖 사물의 세계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말이라고 합니다. 쇼시르는 일찍이 말을 랑거와 파롤로 나누었습니다. 쇼시르의 랑구와 파롤의 관계를 말의 순환 과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표 2 말의 순환 과정을 보면 말의 순환은 일반적으로 말아리와 들으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순행의 기점은 말아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의식사실, 즉 개념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용되는 언어기호의 표상, 즉 청각영상과 연합합니다. 가정하여 지금 어떤 개념이 그에 대응하는 청각영상을 머릿속에서 일으켰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심리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생리적 과정이 수반됩니다. 곧 뇌는 발음기관에다가 그 영상에 상관되는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생리적 과정입니다. 말하게 합니다. 이어서 음파가 공기를 때려 밀어냅니다. 이것은 물리적 과정입니다. 음파는 드러리의 귀로 전파됩니다. 이것을 듣기라고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순행은 드러리에서 지금까지의 반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귀에서 뇌로 생리적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는 전달받은 자극을 분석하여 그
그에 상응되는 청각영상을 일으킵니다. 청각영상을 다시 영상과 대응되는 개념과 심리적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표 2에서 개념과 청각영상의 연합은 심리적인 사실입니다. 랑그는 이 연합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의 연결은 생리적, 물리적 사실입니다. 이는 안에서 밖으로 실현되는 또는 실현된 사실입니다. 말하기 또는 말하기와 듣기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말이 빠롤입니다. 그리고 랑그와 빠롤의 총체적인 현상을 랑가주라고 합니다. 랑가주는 우리가 빠롤의 홍수 속에서 랑그를 저장하고 그리고 랑그를 도구로 하여 빠로라 하는 총체적인 언어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언어학에서 쇼시르가 말한 언어 구조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두고 언어학에서 쇼시르의 언어 구조와 유학의 심성론에서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에 나타난 심성 구조를 빗대어 다시 살펴보면 테일군은 랑가주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테일군은 마음의 경계로 표시된 생각의 안과 밖을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 안에는 총재가 있습니다. 총재는 서전 권육에서 보면 나라의 정치를 장악하고 여러 관리들을 거느려 온 세상을 고르게 한다고 하고 보감집 4권에서는 총재는 육관의 장으로 백직을 통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재는 안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밖으로 온 세상을 고르게 하며 천자를 보좌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총재는 언어학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랑그로 볼 수 있습니다. 랑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개념과 청각영상의 연합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랑그를 도구로 빠로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 개의 방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속에는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낱말이 저장되어 있는 낱말방과 소리가 저장되어 있는 소리방, 어문규칙, 형태규칙, 통사규칙 등이 저장되어 있는 규칙의 방이 있습니다. 앞 시간 18강에서 소리나 낱말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왼쪽 뇌에서 베로니케 영역에 있다고 하였고 어문규칙, 통사규칙, 문법규칙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브로카 영역이라 했습니다. 이 방들에서 청각영상에 맞는 낱말과 낱말에 맞는 소리와 또 이들에 맞는 규칙을 끄집어내 이들을 연합시켜 하나의 바른 말을 만들어 실현시키게 됩니다. 아직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랑그입니다. 여기서 마음속에서 연합하여 실현된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신명사도에서 총재가 성곽안에서 육관의 장으로 여러 관리들을 통솔하여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사도에서의 총재를 쇼실의 언어구조에서는 랑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일군과 총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는 수양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심성론에서 심성구조를 말씀드리고 수양론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사도에서 보면 마음의 구조에서 총재 밑에 성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대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는 마음이 나가는 마지막 관문인 구간 안쪽에 있는 마음입니다. 언어학에서 필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추와 같은 필터는 쇼실의 언어 구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언어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신명사도의 마음의 구조는 소실의 언어 구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언어학적으로 보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화면의 표상과 같이 언어 환경으로 보아 적확한 말은 통과시키고 적확하지 아니한 말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표 3에서 보면 말하리가 들으리에게 무엇을 말하라는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문법적 표현은 첫 번째 필터인 문법적 규칙을 통과하고 비문법적 표현은 저지됩니다. 문법적 표현은 다시 두 번째 필터인 사회 언어학적 규칙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표현은 저지되고 타당한 표현은 통과하여 들으리에게 가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신명사도의 성추는 이 필터에 해당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와 공기 중에 나온 말을 앞에서 빠롤이라 하였습니다. 신명사도에서는 구간 밖의 세계를 사물이라 적어두었습니다. 입 밖의 사물의 세계입니다. 이 빠롤과 같은 것을 신명사도에서는 백규와 대사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규와 대사구는 사물의 세계에 나온 마음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재가 다스려 가꾸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